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행들이 5만 원권 비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은이 올 들어 유동성 확충의 일환으로 5만 원권 발행 규모를 예년에 비해 크게 확대했지만 환수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5만 원권이 사라진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갈등의 새로운 변수였던 틱톡 매각 협상을 승인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2만 5천 명을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틱톡 매각을 둘러싼 미중 간의 득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시중에서 5만 원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풀었는데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장 중에서 7장 이상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네, 요즘 5만 원권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특히 길거리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는 5만 원권이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5만 원권이 총 발행된 2009년부터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모두 227조가 발행됐는데 그중에서 돌아온 돈은 절반밖에 없습니다. 112조 정도가 돌아오고 나머지 113조 정도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이 현찰의 경우에는 장부를 따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돈의 50% 정도가 사라져 버렸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찍어낸 돈 16조에 5만 원짜리를 찍어냈는데 그중에서는 10장 중에서 7장이 사라지고 31%밖에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네. 갈수록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마치 5만 원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너도 나도 필요 없는 사람들조차도 5만 원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까지 생겨서 추석을 앞두고 5만 원권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존재하는데 환수가 안 된다는 건 어딘가에 비축을 해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보통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 시중은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쭉 배급을 하면 그 돈은 거의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화량 환수라고 그러는데요. 왜 돌아오냐면 집에 돈을 둬봤자 이자가 안 붙으니까 손해고 또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현찰을 잃어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돈은 금융 계좌에 적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찰은 최소한의 비상금 외에는 전부 다 은행으로 돌리면 그 은행에서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5만 원권은 무려 70%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재벌들 금고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호주머니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정부가 통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정확한 시중의 구매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사태를 빨리 조기 진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화 정책에 모종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짚어주시고, 이게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의 목적일 가능성도 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상속이나 증여라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찰을 갖고 있게 되면 특히 이제 만 원권에 비해서 5만 원권은 작은 묶음으로도 큰 거래 금액을 담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특히 요즘 부동산 규제 정책, 정부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세금을 강하게 물리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찰을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 당국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이 탈루가 돼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양측의 거래 규모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원가 분석도 안 되고 또 유통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현찰이 많으면 많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고 경제 성장 속도가 늦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꾸준히 현찰 비중이
줄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5만 원권 비중, 현찰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올해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70% 이상의 돈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게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강제로 그 돈을 끌어낼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유럽 그 연합 그 유럽 통화 유로국 같은 경우에는 500달러짜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만 원짜리 통화도 만들어내는데 그 통화의 환수율이 100%거든요. 거의 다 돌아와요. 미국도 전 세계로 많이 빠져가 있지만 약 80%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러면 네. 돈이 스스로 돌아오겠죠. 또 현찰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을 탈세에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형성, 거래 관행이 형성된다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거의 지금 제로 퍼센트로 떨어져 있고 네. 거기다가 또 거래 관행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조차도 좀 5만 원짜리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괜한 가수요까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수요가 없어지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돈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런 유동성의 안정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스스로 3배 풀었다고 그러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3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여유 자금을 마련했더라면 이렇게 가수요까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은행의 5만 원짜리 관리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올해 상여금은 어떨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기업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총이라고 있죠.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네. 가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 이제 10곳 중에서 6곳 정도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이 기업 규모별로 좀 차이가 많은데요. 경총은 종업원 300인이 이상이냐 또는 이하냐를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지만은 300명 이상인 기업, 중대규모 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72.3%가 올해 상여금을 준다. 그리고 그 상여금은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72.3%라는 건 지난해보다 약 3%포인트 줄어든 것이에요. 그러네요. 예.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크게 이 환경이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대목은 300인 미만, 그러니까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8%포인트나 떨어져 버렸어요. 상여금을 줄 계획이 있다는 것이 56%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은 좀 떨어졌는데 기업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운 기업일수록 상여금이 더 줄어드는 그것이 이른바 이제 빈 부익화 현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대기업보다는 중형 또는 소형 기업의 타격이 훨씬 더 컸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 상여금도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이런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특별대출과 보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신속하게 또 타이밍에 맞게 경영안정자금 또 추석 상여금 지급을 하는 기관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 결국 공짜가 아니고 또 갚아야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자까지 가중이 되고 또 지금 기업당 3억씩 대출해 준다고 그러지만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책은행들이 해주겠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그렇게 폭넓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우리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추석 상여금도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도록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 경제도 재건해야 될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도 봐야 됩니다. 좀 바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오라클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관건은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미국 측이 얼마나 갖느냐인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미중 양국의 득실은 각각 어느 정도로 가져간 겁니까? 예, 지금 틱톡과 오라클 간에 이 합작을 해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국 틱톡 글로벌로 키운다는 이 플랜에 대해서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합의가 형성됐다. 나는 승인한다. 환상적 합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국 뉴욕 정시나 미국의 분위기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합의냐. 오히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지금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승인 발표와 중국 바이트댄스 측의 반응이 서로 달라요. 네. 어느 쪽이 맞는지 현재 알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양쪽이 합의한 내용, 그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미국 측 지분이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분 중에서 미국 틱톡 글로벌을 만들면 20%를 미국이 갖는데 그 20% 중에서 12.75%는 오라클이라는 그 클라우딩 회사가 갖고 네. 나머지 7% 정도는 그 월마트가 갖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도 곧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기주회사인 바이크댄스에 미국이 많이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51% 이상 갖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바이크댄스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전히 80% 이상 갖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기부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층마다 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합의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단 모면을 하면서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지역구에 그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처럼 합의 내용을 두고도 이렇게 엇박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행여나 이게 합의가 정말 됐더라도 과연 중국 정부에서 이를 승인할지 사실 앞서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기술 수출 시에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남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중국은 기술 관련 법을 2주 전에 개정을 했어요. 국가 산업에, 기간 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했는데 바이크댄스가 운영하는 저 틱톡 알고리즘, 저게 바로 중국의 기간 산업 기술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라클이나 월마트에서 그 알고리즘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 그걸 만약에 접촉하게 하면 중국 정부의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관해서도 결렬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이제 바이트댄스하고 틱톡은 그렇다 치고 위챗에 또 관심이 쏠리거든요. 위챗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제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기묘한 그런 어플인데 이거를 미 상무부에서 다운로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제재를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여기에 또 제재를 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틱톡에 비해서 위챗의 영향력, 파괴력이 훨씬 더 큽니다. 뭐 굳이 계량화시킨다면 한 30배 이상? 예를 들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짧아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네. 그것은 당장에 안 들어도 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챗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거기다가 그 위챗을 통해서 많은 자금 결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마비가 됐을 때는 미중 간의 경제 교류가 단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원래 미국 내 사업이 금지가 되게 돼 있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화교들이죠. 화교들이 법원에 우리는 위챗으로 생활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달라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위챗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어지겠지만 당분간 유보됐지만 저 문제도 여전히 진행 상황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 문제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펜딩된 사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